연립부등식 볼게요. 앞이랑 똑같은 상황은 똑같이 갈 거니까. 첫 번째 부등식 풀 수 있지 얘들아, 그치? 1차 공식이니까 넘겨 정리하면 돼요. 밑에 2번은 뭐야? 두 번째 거. 2차 공식이지 얘들아, 그치? 거기도 범위가 나올 거야. 그럼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를 여러분들이 축에다 x축에다 표현을 하면 첫 번째 범위는 기억이고요. 두 번째 범위는 니은이래 얘들아. 그럼 기억과 니은의 뭐야? 공통 범위를 푸는 게 연립부등식이 된다고. 알겠나요? 공통 범위 눈에 띄네요. 그럼 1부터 어디까지요? 3까지인데요. 1은 포함하고요. 3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세 가지 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결돼서 얘들아 A, B, C 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푼다가 아니라 B란에는 A보다 어떻게 위에 그려지고요. 그쵸? B란에는 뭐보다? C보다 어떻게 한다? 아래 그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는 푼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프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1번 볼게요. 1번 당연히 어떻게 풀면 되더라? V 그래프 하면 되지, 그치? 알겠니? 꼭지점 1,0이고요. V 그래프 그립니다. 그렸고요. 뭐보다 Y는 뭐야? 3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 그려진대요. 그럼 위에 여기가 이제 위에 그려질 거예요. 알겠니? 그럼 물론 얘들아 이쪽이랑 얘랑 연립해도 되고, 그치? 되고 우리는 뭐야? 기울기가 뭐니 정말?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5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돼요? 4가 되겠지. 같은 이유로 얘들아 같은 쪽이니까 똑같이 여기 뭐가 3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2가 난다는 이게 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돼? 4보다 어떻다?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진행한다. 알겠니? 왜냐면 답지처럼 해도 상관없긴 해. 두 번째 범위는 나오나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얘들아? 6, 4. 그치? 그럼 두 번째 범위를 보면요.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하는데 문제였더니 아래 그려지거나 만난답니다. 연결해서 아래 그려지거나 만난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아. 스님 보면 식을 보면 뭐야? 그래프를 떠올리지, 그치? 너네가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놔야 돼. 오늘 여러분들 준 프린트가 있는데요. 이거 미리 받은 학생들도 있고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받은 학생도 있고요. 오늘 처음 받은 학생도 있을 거야. 얘가 사용법 좀 이따 알려줄 거야. 알겠지? 우리가 요거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지. 작년 아니 모르겠다. 했던 건데 1차적으로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다시 작년 거 재편집해가지고 아직 파일이 안 와가지고 기출 문제 다 못하고 있어요. 너네가 그래도 잘해서 우리가 빠르게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 범위를 부탁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 포함 6이 포함이다. 두 번째 봅시다. 얘는 뭐래요? 2보다 어떻게 하래? 아니 작다가 될 거고요. 4보다 어떻게 크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의 공통 범위는 누구니 얘들아?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또는 뭐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하면 되는. 알겠어? 나머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나 같으면 여기 문제가 있다 치잖아, 그치? 그럼 나는 1번, 2번 안 풀고요 3번, 2번이랑 4번만 풀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2번은 절대값 있고요 4번도 뭐가 있어? 절대값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2번, 4번 풀면 당연히 1, 3번은 풀 수 있겠지.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그치? 나는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얘기야. 연립부등식이 해가 이거일 때 상세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필요한 거 빨리빨리 찍어놔야 돼.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필요 쓰면서 해 얘들아. 말로 쓰면서 말할 때 쓰면서 하라고. 어디서 보니까 우리 고3 애들은 쫙 쓰면서 하는데 고1 애들은 조금만 있으니까 나중에 뭐야 또 영상을 또 봐야 되는 생기잖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나 필요한 것들은 메모하면서 하라고. 알겠지? 그런 데이대. 첫 번째 부등식이 있고요. 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들아 봐봐. 아까 내가 그렸지만 부등식의 해는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는 좀 뭐야? 방정식의 해랑 어때? 같았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아래쪽이다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주가의 뭐야? 불점을 기준으로 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이놈 같은 경우는 뭐야?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어디 포함되는 놈이겠어? 아래 포함되는 놈이겠고, 그쵸? 이놈은 어디 포함되겠어요? 아래 포함되는 놈인데 이미 아래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치?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누구야? 인수분해 2랑 뭐야? 3. 알겠니?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y는 x 마이너스 a의 누구야? 4가 되지. 그럼 얘를 그리고 싶거든 얘들아? 근데 문제가 있지, 그치? 4는 정확히 아는데 a를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범위를 나눌 거야. 그치? a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뭐겠니? 2, 3, 4? 그렇지, 4가 기준이지 얘들아. 왜냐면 얘를 그릴 건데 4는 찍었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럼 a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그치? 그리고 a가 뭐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작을 때, 그 다음에 그렇죠, 4일 때, 등호일 때 따로 확인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얘가 4보다 크다, 얘가 4보다 큰 상태가 될 거예요. 문제 원하는 건 누구죠? 아래 그지 여기를 얘기하죠, 그쵸?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거 안 그리기도 할 수 있어. 알다시피 4, 여기 다시 뭐가 돼? a, 마지막에 뭐일 때? 4일 때는 여기 접해 안 접해? 이렇게 접해요. 접하면 어쨌든 봅시다. 이놈 가지고 색칠해지고 내려갈 거예요. 이해되나요? 얘는 뭐만 돼 얘들아? 4, 여기 뭐야? 4만 답이 되는 거지 이놈아, 그치? 이놈은 4만 답인 거야 얘들아.
그럼 봅시다. 2부터 어디까지라고요? 2보다 어떤 거야? 작고 3보다 어떤 놈이에요? 크다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 얘는 4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죠. 4 이렇게 색칠해줄게요. A를 얘네 어딘가 둡시다. 그럼 공통범위는 어떻게 돼? 4부터 어디까지 돼? A까지 되니까 4부터 A까지 되니까 뭐야? 범위를 만족하지 않죠, 그쵸? 요 놈은 할 거 없지 얘들아, 그치? 얘는 뭐만 답이야? 4만 답이니까 4 넣어봐야 해는 뭐야? 4만 답인 거야, 알겠지? 또 범위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놈만 만족하게 될 거야, 얘들아, 그치? 볼게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입니다. 4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촬영 들어갈게요. 4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4보다 작고 A보다 어떻게 클 건데 문제는 공통범위 3부터 어디까지니? 4까지지, 그치? 그럼 A는 일단 어디로 넘어가야 돼? 3을 넘어가서 여기가 그쵸? 이 A가 여기 구멍이 색칠해지니? 응? 그럼 만약에 이 A가 3이 되면 어떨까? 만족해 안 해? 해 안 해? 하지. A가 3이 되더라도 왜냐면 얘는 포함 안 되는데 얘는 포함되잖아, 그치? 공통은 뭐겠어? 포함이 안 되겠지. 한 놈은 포함되고 한 놈은 포함 안 되니까. 되니 결국 A는 뭐보다? 3보다 작거나 뭐야?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얘들아 봐봐. 점점 뒤로 간단 말이야. 그치? 뒤로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쵸? 넘어가면 어떻게? 여기서 몇까지 범위가 더 생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2보다 어떻게 일단은. 그쵸? 자, 부동은 먼저 판단하고요. 등호는 확인합니다. 만약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할까?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되니까 공통 생겨 안 생겨?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있으면 공통은 뭐겠어? 포함이 안 되는 거겠지. 둘 다 뭐야? 포함이 돼야지만 공통이니까. 그럼 여기는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 되니? 그렇기 때문에 뭐겠어요? 얘는 부동호가 들어가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부동 상황은 뭐야? 2랑 3 사이인 건 확인됐고 우리가 그치 기본적으로 2일 때랑 3일 때는 뭐야 여러분? 직접 넣어보고 확인하면 돼. 어떻게 하지 알겠어? 이것도 딱히 어렵진 않지, 그치? 알겠네? 활용이라고 돼 있네요. 세변의 길이를 문자로 줬네요. 세변의 길이를 문자로 준 상태입니다. 일단 세변의 길이 줬다는 얘기는 저놈들이 다 뭐야? 양수라는 뜻이야, 그치? 그 다음에 무조건 사각형에 대한 그 길이도 나오잖아. 한 놈은 무조건 일단 써야 돼.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합보다 어떻다? 아니죠. 커야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놈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원래 세 개 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일 긴 놈이, 그치? 기준으로 하면 돼, 알겠니? 제일 긴 놈은 나머지 두 놈의 합보다는 어떻게 더 작아야 돼, 알겠어요? 둔각 예각은 뭘 이용해?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공식 기억나죠? 얘들아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B변인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치? 근데요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보다 크면 뭐가 된다? 둔각이 되고요. 작으면 예각이 되는 거야. 둔각과 예각은 뭐야?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둔각이 되려면 제일 어떤 놈이? 긴 놈이, 긴 애가.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라. 여기 보면 길이가 뭐야? 제일 긴 놈이 확인되지, 그치? 누가 제일 길어? x 플러스 제일 길어, 얘들아. 근데 문제에 따라서 달라. 어떤 놈은 x-3, 어떤 놈은 2x-1이 돼. 그럼 누가 더 긴지 확인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럼 여러분이 뭐야? 나누면 되는 거야. 얘가 길 때랑 얘가 길 때 나눠서 따로따로 공통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이거 피타고라스 이거 둔각할 때 제일 긴 애가 알겠어요? 니네가 열심히 해놔서 진도 나가기가 수월하네. 실근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실근에 부호되어 있는데요. 풀이 보면 풀이에 다 X표 쳐버려요. 통째로. 요 밑에 풀이 다 X표. 이 풀이대로 하지 말라 뜻이야. 우리가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해요. 근의 분리. 똑같습니다. 근의 분리 문제를 푸는 것도 근의 분리 다 2차 함수에 관한 얘기거든. 얘가 다 이제 뭐냐면 2차 함수에 관한 얘기. 2차 함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어쨌든 2차 함수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고2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현재 우리 고2 거 선행하고 학생들 알겠지만 근의 분리 뭐야? 또 나오지, 그치? 합성 함수를 이용하니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 게 고2 때는 계속 뭐야? 합성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본 합성 함수 방정식과 부동식은 잘 하는데 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뭐야? 근의 분리까지 연결되면 조금 헷갈려 해, 얘들아.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 왜냐면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 물론 너네는 쉬울 수 있어. 봅시다.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잘 봐. 두근이 2보다 크다, 두근이 0보다 작다, 두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어떤 근이 어떤 특정 범위 내에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돼. 우리가 2차 함수를 판단할 때가 내가 뭘 했어? 2차 함수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있었잖아, 우리가. 부등식이고 방정식이고. 축이 어떤 경우? 문자인 경우. 기억나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아니, 그래프는 맞는데 그래프에 누구를? 2차 함수니까 누구라고 해? 그렇죠. 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요. 축의 위치예요. 아까 말한 축의 위치. 아까 경계를 기준으로 나눠서 판단한다. 누굴? 축을 가지고. 2번. 그럼 축을 가지고 이제 경계를 나눌 때, 그치? 우리 최대치 할 때 기억나죠? 그쵸? 1과 2 사이에서. 그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축이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를 가지고 판단했지, 그치? 알겠니? 판단할 때 우리가 누구를 하겠어? 경계에서의 y의 여기서 부호입니다. 여기서 y 부호야. 경계가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근해 분리 문제에서는 y의 부호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최소는 뭐야? y의 부호가 아니라 그냥 y 값이겠지, 그치? 최소는 경계에서 y 값을 확인하잖아, 그치? 알겠니?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은 누구냐면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여부라고 할게요. 지난번에 부동식 문제 풀 때 여러분 알다시피 2차 함수가 x축 위에 항상 그려져라. 기억나니? 우주형도 그려도 우주형도 어떻게 뜨면 되지, 그치? 범위를 제한했어. 범위를 제한한 2차 함수가 x축 뭐야? 위에 그려져라. 기억나요? x축 아래 그려져라. 기억나지, 그치? 지난번에 했던 거 알겠어? 그러면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안 해? 하지, 그치? 근데 필요에 따라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뭐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쵸? 공중에 떠야 되면 판별 써야 되는 거고, 그쵸? 떠도 되고 안 떠도 되면 판별 쓸 필요 없었잖아. 그래서 뭐야? 판별식 여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 다시 하면요. 2차 함수에 관한 최대 최소 방부등식에서 축이 문자인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면 축이랑 경계랑 결국 뭐야? 판별식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별도로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지. 작년에 우리가 기본만 수업할 때는요, 이 얘기를 아예 안 했어, 아예. 왜냐면 축이 문자인 경우에서 뭐야? 최대식도 안 했고, 축이 문자인 경우에서 부등식도 안 했고, 축이 문자인 경우에 뭐야? 방정식, 그런 거 다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 문제만 떨렁 새로 배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지.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앞전에 다 했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2차 함수라는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할 때는요, 일단 뭐야? 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도 확인하는 거야, 축. 그 다음에 뭐야? 경계. 어쨌든 중요한 건 경계잖아, 그치? 1과 2 사이다 그러면 1, 2가 중요한 역할 하잖아, 얘들아. 1과 2 사이인데 5, 7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특정 경계, 범위 양 끝값 경계라고 하는데 그 경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더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판별 쓸 수도 있고 뭐야? 안 쓸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이 다음 만족할 때 실수 k 값의 뭘 구하라. 두 군이 모두 뭐래요? 양수,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다른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양수와 음수의 기준은 누구야? x는 x 값의 기준.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뭐라고? 맞아, 0이에요. 체크하세요. 양수와 음수, 다른 부 다 기준이 뭐라고요? 0입니다. 기준이 0이라고 하면 답지랑 다른 풀이가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답지 풀이는 왜 안 좋으냐면 얘는 뭐야, 특별히 얘 이때만 가능한 풀이고, 만약 얘가 2보다 크다 이러면 뭐야, 이 풀이 못 쓴다고 얘들아. 그럼 우리는 뭐야, 양수다라는 얘기 뭐야, 0보다 크다지, 그치? 0보다 크다 할 때는 답지 풀이가 돼. 근데 2보다 크다 할 때는 답지 풀이가 안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풀이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 풀이를 쓰면 되겠지, 그치? 볼게요. 두 군이 모두 뭐래? 양수래요. 그럼 0을 기준으로 얘들아, 2차 함수를 뭐야? 그리는 거 알겠니? 위에서 또 쓰세요. 그래프를 그려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판단을 하고요. 그래프를 그려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관계식을 찾아 쓴다. 필요한 관계식을 찾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지금 제가 2차 부등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노트를 넘겨봐봐, 얘들아. 그래프가 적잖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공부. 식이 부등호로 돼 있잖아. 그럼 100%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이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방정식으로 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풀이를 다 부등호로 풀고 있다.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야. 백날 공부해봐. 나중에 어차피 못 풀어. 니네가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모두 양수래. 그럼 0보다 어떻게 큰 쪽에서 그래프가 만나야 되겠지, 그치? 이해되니? 제 축 누구예요, 축? 저거 축 누구야, 축? 축이 K죠? K가 아니지. 축이 누구야? 아, 축은 꼭지가 X자표잖아, 얘들아. 축이 누구냐고. -K. 그래. 조심 하지 말까? 축도 못 구하는데 무슨 심화야. 여기가 축이 -K인 상태예요. 그럼 -K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얘들아. 니네가 알다시피 0이 양수란 말 때문에 0이 뭐가 되는 거야? 경계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축도 경계를 가지고 나누고요. 알겠니? 어쨌든 2차도 이렇게 그려지려면 노란색이 맞잖아. 두 군 다 양수 맞아, 안 맞아? 두 군. 맞지, 그치? 알겠니? 그러면 뭐야? 축이 0보다 어떡하? 큰 쪽 맞죠, 그쵸? 경계에서 봅시다. 양수라는 얘기 0은 포함돼, 안 돼요? 포함이 안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번입니다. 2번 경계에서의 y값에 부호를 했지, 그치? 여러분 0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0 넣으면 F0이라고 할게요. 저 fx를 합시다. F0 합시다. 0 넣으면 뭐 나와? 0 넣으면 3k 플러스 뭐가 돼? 4가 될 거예요. 얘가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일단 큰 거 확실하지, 그치?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등호는 직접 넣어보라고. 두 군이 양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치? 넣어보라는 게 이유예요. 직접 넣어서 확인하라고. 알겠니? 그럼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등호는 따로 확인하기 제일 안전하다. 많은 비율로 여기서 많이 틀려. 맞습니다.
등호 넣냐 안 넣냐 답이 알려면 뭐야? 등호를 잘못 한 번만 딱 넣으면 5.8점이 날아가는 거야. 다 풀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등호 따로 확인하기 안 되네. 한번 판별식이다.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알겠나요?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근을 가져야 되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얘들아 0보다 큰 쪽에서 x축 위에 그려진다면 어떻게 돼? 공중에 그래프가 떠야 되겠지 그치? 알겠니? 축이 이쪽인 상태에서 공중에 그래프가 떠야 돼. x축 위에 그려진다 하면 알겠나요? 그때 뭐야? 판별식을 뭐야? 또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을 어떻게 쓸지만 고민하면 된다고. 여기서는 근에 관한 얘기니까 근에 대한 판별식 근 두 개 갖도록 한 거야. 근데 우리 문제 보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등호가 들어갑니다. 알겠나요? 그럼 2번 뭐래요? 두 근이 모두 뭐래? 음수. 두 근이 음수인 것도 할 수 있어 없어? 똑같죠 그쵸? 뭐만 바뀌는 거야 두 근이 음수면? 여기다가 제가 살짝 0 그려주고요. 두 근이 음수인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느리라고. 그러니까 대축이 어떻게 돼 있어? 0보다 어때? 작지 그치? 경계에서 이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쵸? 판별식 똑같이 쓰는 겁니다. 마지막 3번 때문에 2번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3번은 뭐래 얘들아? 서로 다른 부호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부호란 말은 뭐예요?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0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이해되지? 서로 다른 부호니까 그치? 기준점이 0인 거야 일단 경계에.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더라? 하나는 이쪽에 그리고 하나는 근이 하나는 이쪽에 하나가 뭐야? 이쪽에 그려지면 된다. 근데 이 문제는요 잘 봐요. 축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2번 경계에서의 뭐 F형일 때 0보다 F형일 때 Y값이 0보다 작아 안 작아? 작아요. 3번 판별식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 0일 때 0보다 작으면 하트가 여기 뜨잖아. 해는 자동으로 몇 개 가져? 2개 가지니까 판별식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리고 축의 위치가 왜 안 중요하냐? 잘 봐요. 축의 위치가 얘들아 이렇게 돼 있던 지금 니은 2번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만족하고 있지 그치? 지난번에 부등식 기억나니? 3과 4 사이에서 X축 뭐야? 아래 그려져 할 때 기억나니? 그때 축의 위치가 의미가 없었잖아 그치? 경계에서의 부호만 중요했잖아요. 알겠어?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만 설명 다시 해볼게요. 저번에 1과 4인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1과 4보다 여기서 fx라는 놈이 1과 4일 때 이 사이에서 0보다 어떻게 하래? x축 아래 그려지 항상 그럼 우리가 그래프 봐. 이거보다 아래 그리는 그래프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얘들아 그치? 이 선분보다 얘들아 여기 선분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아래 그려지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여기일 때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고요 4일 때도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잖아. 축의 위치 안 중요한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럼 이 문제를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한 근은 1보다 작고요 한 근은 뭐야? 4보다 크다 하면 상황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치? 한 근은 1보다 어떻다? 작은 거 맞잖아 얘들아 그치? 한 근은 4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그럼 크거나 같다가 해줘야 돼.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얘들아. 답이 똑같아지려면. 근데 이것도 어때 상황은? 답은 똑같다고 했다. 결과값이.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찍어두고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풀이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요. 넘겨보세요. 2차 방정식 두 근이 뭐보다 크대? 1보다 어떻다고요? 아이고! 1보다 크다고 하면 아이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뭐로만 바꾸면 돼? 1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얘들아. 맞잖아. 두 근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큰 두 근 맞잖아 너한테. 그럼 축은 뭐보다 크다고요? 1보다 크고요. F1일 때 뭐이면 돼요? 0보다 크면 되고요. 두 근이니까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어떻대? 같다 하면 된다고 얘들아. 알겠어?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봅시다. 어이구 똑같네 아무튼. 다시요. 두 근이 뭐라고요? 1보다 크다야. 1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큰 쪽에 내가 그리면 돼야 돼 이렇게. 근이니까 두 근이 돼야 되고 둘 다 1보다 큰 쪽에 만나게 그리면 된다. 경계가 누구야 경계가? 1이 경계인 상황입니다. 그쵸? 1보다 크니까 1은 포함되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축 봅시다. 1번 축의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축 누구니? 또 마이너스 K네. 마이너스 K. 여기가 축이 마이너스 K인데 그치?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겠네. 그치? 괜히 지웠다. 야 답이 똑같네. 마이너스 K까지 똑같네. 2번 저걸 fx로 가면요 f1일 때 0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되고요. 이해되나요? 3번 뭐 쓰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두 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알겠지? 만약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0보다 크다만 되는 거야. 돼? 또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1, 2, 3번이 왜 다 필요한지만 이해하면 돼. 잘 봐요. 1번과 1번과 2번만 썼다고 칩시다. 축이 1보다는 크고요. 경계에서 1보다 큰 거야. 잘 봐요. 1번과 2번 했으면 공개 그래프 떠버릴 수 있어요. 잘 봐. 축이 1보다 큰 거 맞지? 1일 때 0보다 큰 것도 맞지? 그치? 공개 그래프가 떠버린다고. 이제 이번에 1번과 3번만 쓴 사람이 어떻게 되냐? 1번과 3번. 무슨 얘기인지 잘 봐요. 1번과 3번입니다. 그래프가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축은 뭐야? 1보다
크고 판별식도 쓴 거 맞잖아, 그치? 근데 경계에서의 부호가 0보다 어때 지금? 작아버리니까 만족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2번과 3번만 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축의 위치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1일 때 양수인 거 확인됐지, 그치? 판별식 쓴 거 맞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1번 축의 위치 확인 안 됐으니까 뭐야? 그래프가 1보다 어떻게 작은 쪽에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다 써라가 아니라 필요한 걸 갖다 쓰는데, 필요한 걸 갖다 쓸 때 우리가 판단할 건 뭐라고? 축이랑 경계랑 그리고 판별식 상황이에요. 판별식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2차 함수의 최대치수 할 때도 어땠어? 축, 그치? 경계 확인했잖아 우리가, 그치? 알겠나요? 부등식 할 때도 축이랑 경계만 확인했잖아, 그치? 필요한 판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 여부라고 돼 있는 거죠. 알겠나요? 책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1번, 2번, 1번, 3번, 2번, 3번 쓸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얘들 알겠지? 한 번 정도는 왜 그런지 확인해보면 좋잖아, 그치? 2차 방의 두근이 뭐래? 1보다 할 수 있지, 이제 이거, 그치? 얘는 얘들아 한 번 말아. 두근이 뭐랑 뭐 사이일 때? 경계하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얘들아. 그럼 니네는 마이너스 2가 2 사이에서 뭐야? 근을 생기게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이 사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가 이 사이 그래프 그림 가지면 이렇게 그리는 거 맞지, 그렇죠? 그럼 축이 뭐랑 뭐 사이죠? 2랑 2 사이. 마이너스 1 때보다 어떻게 돼? 위에죠. 마이너스 2가 2 사이니까 마이너스 1이 포함 안 되는 거네, 그치? 2일 때 때보다 어떻게 돼? 커야 돼. 판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쵸? 왜 이래? 얘들아 이게 없어서 문제다. 그럼 이번에는 이거 할게, 얘들아. 그냥 2차 함수 할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y는 fx에서 2차 함수랑 안 되지, 참. 2차 함수랑 다 바꾸는 참. fx는 0이라고 할게요. fx는 0인데 2차 함수는 fx는 0에서 이런 거 있어요. 잘 봐요.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1이 있다. 아까 똑같은 거, 얘들아. 두근 사이에 뭐가 있었어? 0이 있었죠, 그쵸? 서로 다른 근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면 1을 기준으로 두근 사이에 1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근 두 개가 있고요. 1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쵸?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들아, 이거 축을 1로 옮긴다고 상황이 바뀌니? 이렇게 있어도 어차피 경계에서 1보다 어때? 1일 때 0보다 어때? 작지, 그치? 축을 1로 밀어도 뭐야? 1일 때 0보다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작다가 뜨면 판별식도 쓸 필요 없고 축도 뭐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지, 그치? 크다가 뜨면 얘들아,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부호가 양수면 축의 위치도 중요했고 아까 내 판별식도 썼잖아, 얘들아. 근데 경계에서 음수가 나오면요, 1번 축의 위치도 안 중요하고 2번 f1일 때 0보다 어떻다? 작다. 3번 판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얘들아. 알겠니?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봐. 예를 들게요. 두근이 알파벳 다를 거야. 알파는요 1과 3 사이, 베타는 5보다 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알파 1과 뭐 사이? 3 사이. 베타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여기가 알파인 거고요, 여기 뭐야? 베타인 거지, 그치? 근데 잘 다시 봐봐. 경계가 1과 3이랑 뭐야? 5지, 그치? 근데 1일 때는 양수지만 3일 때 뭐야? 음수. 5일 때는 뭐야? 음수. 이럴 때는 뭐야, 얘들아? 축의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이 문제도 여러분들 1번에 축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뭔지 알겠지, 얘들아? 작다 같으면 경계에서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 물론 이 뒤집힌 그래프는 양수야. 아래로 볼록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위로 볼록일 때 상황이 다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다시요. 1일 때 경계에서의 부호가 음수가 뜨면요, 축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봐봐. 1일 때 양수가 맞는데 3일 때도 음수고 5일 때도 뭐야? 음수기 때문에 경계에서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들아. 즉 2번에서 F1일 때 양수고요, F3일 때 음수고요, F5일 때 음수가 될 거고요. 당연히 3번에서 뭐야? 판별 쓸 필요가 없어요. 경계에서 뭐가 음수 뜨면 자동으로 두근 받는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놈만 음수가 뜨면, 경계에서 뭐가 한 놈만 음수가 뜨면 축의 위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해요. 여기선 근의 분리. 그네 가는 문제. 무슨 말 알겠지? 이거는 지금 책에 있을 줄 알았는데 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추가한 거야. 13번 거꾸로 한번 쭉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중 한 근만이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 사이에 있대, 얘들아. 알 수 있죠, 그쵸? 이거의 두근은 누구야? 2랑 3. 그럼 이거의 한 근이 2랑 뭐 사이에 있다? 3 사이에 있다. 그럼 여러분 2와 3 사이 한 근만 지나가게끔 뭐야?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얘들아. 그냥 안 그리고 외워서 하지 말고 상황은 바뀐다니까, 얘들아. 알겠어? 좀 그려보고서, 그러면 이제 그려보고서 축의 위치가 필요한지, 경계에서의 부호는 무조건 다 필요하지, 그치? 한 별씩 필요한지 선택을 하면 된다. 활용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뭘 했어요? 삼각형 나오면 뭘 했어? 그거는 이제 길이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삼각형 직접 제시될 거니까, 길이가 나왔으니까 못 쓴다고요. 그렇죠, 닮은 쓰겠죠, 그쵸? 알겠나요? 여기가 1 때 뭐야? 1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뭐가 돼? x. 알겠나요?
달솜을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11번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오직 하나가 되도록 알죠? 알겠니? 공통 차사점 그려서 하면 돼요. 10번 이거의 두 분이 모두 -1과 4, 4, 1 얘도 어떻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그치? 두 분이 아까 했잖아 이 -1이랑 2, 4, 1 똑같습니다. 9번 주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요.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뭐래? 양수인보다 어떻대? 크대요. 그럼 여러분들 양수음수 기준은 누구야? 0이 이해되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되나요? 음수인 놈의 절대값이요 뭐래요? 양수인 놈보다 어떻게? 크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얘는 얘들아 이 문제는 0일 때 0보다 작다가 뜨긴 뜨지만 축의 위치가 뭐야?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들아. 알겠니? 그럼 축이 뭐보다? 0보다 어떻게 작다. 0일 때 0보다 어떻다? 작다. 판별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조건에서 만족하는 그래프가 뭔지를 살피는 연습을 하라. 알겠니? 그냥 할 수 있고요. 6번도 간단한 거고요. 7번, 5번도 간단한 절대값 맨날 하던 거네요. 다 앞에서 했던 거랑 상황이 어때요? 같네요. 그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야 그래도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네. 2달 되기 전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다는 거는 사실 엄청 대단한 거예요. 작년에 이맘때쯤 우리가 어디 나가고 있었냐면 복소수 하고 있었을걸? 작년 이맘때쯤에. 그래서 심지어 2월 말까지 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간신히 거기 나가고 있었나 그러고 있었을 거라. 2차 방정식 안 나가고 3월 말 거의 4월 돼서야 겨우 오메가 하고 있었어 그때. 당연히 이쪽 빠는 거였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발된 상태잖아 그치? 이제 선발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모았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데 밀린다. 얘들아 사람이 살다 보면 뭐야 숙제를 밀리거나 할 수도 있어. 앞에부터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무조건 여기부터 하고 남는 시간에 그거 해내는 거야. 처음에 니네랑 나 약속한 게 뭐였어? 부모님들 다 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애는 숙제는 잘해요. 당연히 잘해야 돼 얘들아. 여기 있는데 숙제 안 해가지고 숙제 했니 안 했니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싸움이지 그치? 얘기했지 그치? 숙제가 너무 많거나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반을 옮기면 됩니다. 옮기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 알겠어요? 딴 반에서 우리 반 오기도 할 거고요. 우리 반에 딴 반 가기도 한다고 얘들아. 근데 이제 해보니까 어때? 숙제는 지금 내가 지난주에 검사할 때보다 죄다 해왔어 그치? 아주 훌륭한 상황이야. 아주 훌륭한 상황. 얘기한 대로요 뒤에 이제 경우의 수랑 이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갈 거야 얘들아. 끝나고 나갈 거고요. 이 책 혹시 가져온 학생들이 있고 안 가져온 학생이 있을 텐데요. 지금 봐봐요. 안 가져왔으면 넌 어차피 다 같은 거야. 너 준 거랑 똑같다. 지금 넌 어차피 쟤는 다 했어. 그러면 얘들아 이거 봐봐. 이 책을 쭉 넘기다 보면요. 2차 함수 그래프 해석과 추론이란 파트가 있고요. 그 맨 뒤에 복소수 다음이 뭐야? 2차 함수 그래프 해석과 추론이라고 돼 있죠. 그쵸? 여기 또 써있어 얘들아. 너 왜 없니? 안 봤니? 집에 있어? 여기 뒤에 이 제목이 있어 제목. 2차 함수 그래프와 추론 이라는 챕터가 있지 그치? 그게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등급을 나누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걸 찍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더 많아. 실제 푼 학생들보다. 근데 우리는 뭐야? 풀면 좋잖아. 그치? 생각보다 쉽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그 앞쪽은 어떻게 하냐? 그 앞쪽에 있지 얘들아. 그치? 이건 각자 푸는 거야 얘들아. 각자 풀 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짝수만 풀어요. 짝수만. 모르는 거 있지 그치? 나 찾아오기 전에 책 뒤져봐. 책에 다 있어. 책에 다 있다고 얘들아. 여기 어려운 문제 좀 헷갈리고 이상한 거 있지? 니네 책에 다 있어.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몇 개 빼고 수업체 다 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체 한 거를 여기다 뭐야? 적용하려고 했겠지 그치?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나갈 진도는 뭐냐면요. 이번 주부터 나갈 진도 얘들아. 내일부터 여기를 하는데 너네 숙제는 여기야 무조건. 2차 함수 그래프와 추론이 숙제야. 알겠니? 앞쪽은 내가 따로 수업하진 않을 거야.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이거는 내가 재편집한 걸 갖고 다른 걸로 할 거고 이건 각자 푸는 거고 각자 푸는데 그리고 이제 수업은 2차 그래프 해서 여기를 할 거야 알겠지? 알겠니? 근데 여러분이 도전해보 생각보다 어려운 학생도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잘 푼 학생들도 있어요 얘들아. 이게 좀 신기해. 그거 아니지? 내가 지금 저 켜놓고 떠들고 있냐? 잘라내야 되는데